감히 나를 모욕해.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? 네,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얘기입니다. 이 남성은 지난 8월 전주의 자기 집에 이삿짐을 가지러 온 의붓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해쳤습니다. 해치고 나서도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이 때문에 전처의 딸이 숨졌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의붓딸이에요. 그러니까 재혼한 여성의 딸이었는데 딸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이삿짐을 챙기러 집에 왔는데 집에 그 의붓딸이 있었다는 거죠.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 범행의 씨앗이 됐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? 예. 이제 그 의붓딸이 집에 가서 가전제품 등의 이삿짐을 가지러 왔습니다. 그래 의붓딸이 이제 빈손으로 나갈 일만 남았네? 라고 좀 비아냥거린 거예요. 그 말에 격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. 하하, 결국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됐다는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이 말이죠. 범행 후에 옆에 이제 흉기를 휘두르고 의붓딸이 상처를 입은 채로 숨져가고 있는 그 와중에 경찰과 또 대치를 하기도 했다고요. 네,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에 이제 자수하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같은 흉기로 자신을 자해하고 2시간 동안이나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그런 일을 하는 바람에 응급실에 가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. 소장님, 저는 진짜 뭐 의붓딸 뭐 또 재혼 정말 이런 걸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재혼은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제가 너무 이런 극단적인 경우만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. 뭐 예. 사실 상담을 해보면 재혼 가족들도 많이 힘듭니다. 물론 이제 결혼을 한 번 한 좋은 가족들도 부부관계에 뭐 힘든 그렇죠. 분들이 많죠. 그리고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가면 또 이제 평온한 시기가 시작되기도 한데 재혼 가족들은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이제 자식들 때문이죠.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재혼한 엄마나 아빠가 잘 지내지 못하면 또 부부 사이가 좋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가족도 사실은 지금 뭐 빈손으로 나갈 일만 남았네? 그러고 나니까 이제 흉기로 의붓딸을 찔렀다는 걸 볼 때 이 갈등이 비단 이날 하루만 있었지는 않겠죠. 굉장히 깊은 갈등 속에서 있어서 이 의붓딸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길 바랬었던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. 그 갈등이 증폭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런 살인사건이 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어떤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50대 남성 피고인이죠. 10년 전 의붓딸의 친모와 결혼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이가 멀어져서 별거 중이던 지난 5월 이혼 확정이 됐습니다. 자, 50대 남성은 8월 초 전처로부터 이 혼인 관계가 종료된 사실과 이 주택 소유권,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. 주택 소유권이 경매로 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범행일에 이 가전제품 등등 이삿짐을 챙기러 왔다가 저런 사달이 벌어졌던 건데, 자, 최영진 리포터. 네. 정말 평범했던 남성이 단순히 이제 빈손으로 나가야 되겠네라는 말 한마디 듣고 저렇게 끔찍한 짓을 벌인다고는 전 생각이 안 들거든요. 뭐가 있었죠. 예. 전력이 있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1998년 당시의 배우자를요. 흉기로 찌르고요. 다량의 수면제를 강제로 입에 넣었습니다.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자, 그렇죠. 이제 뭐 그랬을 거라 짐작이 됐는데 역시나였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이게 결국은 그 지금 전처에 대한 어떤 증오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전혀 뜬금없는 그 의붓딸에게 모든 게 이렇게 팍 터진 거 아닐까요? 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. 재판부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고 이혼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집도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좌절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제 의붓딸이 한 말 한마디에 사실 딸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 분노를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곤란함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딸에게 퍼부어 버린 거죠. 예.
자,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재판부도 이 굉장히 나쁘게 본 부분이 사실 상처를 입고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부분이 아주 죄질이 나쁘다라고 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중사유죠. 좀 전에 드린 말씀은. 그런데 이 피고인이 이 피해자를 해친 흉기로 자신을 또 자해할 만큼 상당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것 같지는 않았다. 이건 또 감경사유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살인의 그 기본형이 15년에서 16년인데 약간 가중을 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. 징역 20년.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.